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비상계엄도 전 세계가 같이 받고, 예, 같이 받죠. 119 법원 폭동도 전 세계가 같이 받고, 예, 예. 또 파면 선고도 전 세계가 같이 보고, 예.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그 외국에서 보면 진짜 이 드라마틱한 나라다. 예. 예, 막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의 실체는 검찰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내란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의해서 수사가 막히는 네, 이런 네. 상황을 국민들께서 목도를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이런 걸 보면 그 기저에는 이제 이 검찰이라는 세력이 있다. 네. 그 검찰권을 뒷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도한 행태를 범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진단과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신부님도 그런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윤석열 정권이 뭐 2년 반 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그냥 검찰이 피의자 신문하고 협박하고 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스린 게 아니죠. 네.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이 보고만에 있는데 예. 윤석열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예.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예. 독이 잔뜩 들은 열매를 예. 만들어낸 나무는 예. 부패한 검찰 또 부패한 검찰과 연관돼 있는 예. 우리가 오랜 세월 식민 독재 때부터 시작해서 미군정 독재, 네. 검찰 독재, 예. 그 사이에 군부 독재, 예. 수많은 독재와 또 친일, 예. 또 그런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적폐들이 만들어낸 과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네. 그동안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 암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를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윤석열의 이번에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을 뭐 처벌한다는 차원만이 아니고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을 만들어낸 그 나무를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이 사회 대개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죠. 그 신부님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국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좀 대선 출마하셔야 되잖아. 알아보는 분들 많죠. 다녀보면. 여기 자리에서 밝히지만 저 이번 대선 출마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격려 또 지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뭐 예언자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에 내어야 할 목소리, 옳은 거 옳고 그른 거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사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번 정권은 입틀막 정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교회는 또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이 저 알아봐 주시고 좀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목말랐구나라고 하는 그 목마름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간 그 신부님께서 나오시는 데마다 유튜브 막 대박이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성직자로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신부님께서 이게 판단하시기에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거 검찰 개혁의 완수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했으나 좀 잘 안 되고 이랬던 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권한이 돼야 돼. 권한. 한이라고 하는 건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한계는 이제 뭐 우리 양심법이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이 한계를 지어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한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시켜줄 때 한계를 지어줄 수 있어요.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모여 있으면요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옛날에 뭐 새도가를 얘기할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우리 새는 못 떨어뜨리는 건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한계를 넘었다는 거, 순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은 항상 한계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안에서 권력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삼권 분립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장 또 주요한 역할, 주요한 방법은 이것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하죠. 해체 수준의 개혁. 말이 해체라고 표현하지만 네. 그건 이제 검찰 입장에서 해체로 보일 뿐이지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더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견제하고 예. 균형을 이루는 거. 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그 검찰 개혁의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신부님 앞서 이제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민특위 제대로 하지 못한 친일 청산 제대로 하지 네. 못한 후과를 네. 2025년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후대까지도 이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 이걸 끝내줘야 된다. 네. 예, 그게 내란 종식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고통스러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어떤 것부터 순차적으로 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개혁의 시작의 마침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법치 국가거든요. 예. 법으로 다스려져요. 예. 근데 법이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양심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그리고 또 가치를 지켜줘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맞습니다.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나쁜 짓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예. 정말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맞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가치가 무너져 버려요. 이 가치가 무너진 세상에서 그냥 봐가지고 아니 뭐 검찰 남편 만나면 된다 이런 말들이 뭐 나와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아버지 검찰이면 된다, 아버지 검사면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가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가 검찰이죠. 왜냐하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자기가 정말 나쁜 사람도 죄 없는 사람 만들 수 있는 거고 죄 없는 사람도 나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검찰의 권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개혁의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언론 개혁도 그렇고. 근데 이 법치가 바로 서면요. 언론도 개혁도 언론 개혁 저절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그거 처벌이 이루어지면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가짜 뉴스 만들었다가 아니 언론사가 문 닫게 된다. 이런 식의 처벌이 이루어지면 아무도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함부로 하지 않겠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조작 했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이게 되면 누가 주가 조작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로 서면요. 이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많은 거다. 맞아요. 법치가 바로 서면 경제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돈 많아요. 근데 그것이 도둑놈이 많아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법치가 바로 서야 되는 거고 그 법치를 흐트러뜨리는 거,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검찰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개혁의 시작과 마침에 검찰 개혁 우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